원장님, 저는 한창 때는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요즘은 나와도 양이 너무 적어졌어요. 끝났는데 다 나온 거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 기세우는 체질환 의사 장원장입니다. 우리 몸 컨디션을 보여주는 의외의 신호가 있어요. 바로 정액의 양인데요. 이전엔 속옷까지 다 적셔버릴 정도로 쏟아졌는데 어느샌가 힘도 없어지고 양도 적어졌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대, 30대인데도 정액량이 적어졌다고 벌써부터 아연, 마카, 아르기닌 찾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정액은 쾌감 결정체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총동원된 결과물입니다. 어디서 내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정액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량이 성생활을 만족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하지만 남성들의 만족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족한 정액량을 보고 나 기운이 좀 없어졌나?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하게 배출된 정액을 보면은 흐뭇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죠. 우리 DNA의 절반이 그 안에 헤엄치고 있으니까요. 배출된 정액의 중간값은 3ml 정도입니다. 밥 한 숟갈에 보통 10ml 됩니다. 3분의 1 정도만 채워도 평균은 되는 거죠. 정액의 생성 과정도 좀 보면 고환에서 먼저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자가 부고환을 거쳐서 힘을 얻어요. 헤엄쳐서 올라갈 수 있게요. 정낭에서 정액 성분의 60%를 만들고 전립선에서 3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정액이 밤꽃 냄새 나잖아요.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스퍼민이라는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과 정액은 가는 길이 같아요.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먼저 흥분했을 때는 쿠퍼액이 나오죠. 전립선 앞에 있는 쿠퍼샘에서 나옵니다. 쿠퍼액이 요도를 미리 씻어주고 정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뇌하수체부터 시작해서 호르몬들도 말을 좀 잘 들어야겠죠. 고대 인도에 브라마차리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죠. 삶의 에너지를 모아서 고차원적인 목표를 향해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옛날부터도 정액을 정제된 생명 에너지의 산물로 받고 함부로 배출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금욕, 금딸, 정제된 성생활, 이런 미덕을 알아서 잘 실천을 했다는 거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섹슈얼 에너지는 단순한 쾌락 도구가 아니라 내면 각성과 성장의 연료라고 여긴 거죠. 자위를 하든 성관계를 하든 과하게 하면 힘이 쭉 빠지고 잠이 쏟아지고 정신이 좀 멍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말이죠. 사정을 통해서 잠깐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보다 에너지를 몸 안에 잘 아껴 써야지만 상위 차크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선 이게 노펩 챌린지로 이어졌어요. 자기절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포르노 중독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의욕을 되찾고 집중력, 사회성을 좀 회복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생긴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방탕한 성생활이나 절제 없는 삶이 우리의 포텐을 다 깎아먹는다는 반증이겠죠. 정액량이 줄어드는 원인을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위를 많이 하거나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액을 만드는 공장들이 이 발주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양이 점점 줄어요. 물론 정말 특출난 스태미너 왕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고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자가 시원찮은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 문제들이 많죠. 또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드는 이 정액 성분이 부족해져도 안 되겠죠. 정액 생산을 총괄하는 거는 뇌입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고환에 명령을 못 내려요.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조직들이 호르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는 수면, 식습관, 영양 상태,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비만, 노화 자체도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액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1단계. 생활은 그대로 하시면서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죠. 아연, 셀레늄, 마카, 아르기닌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또 시기마다 유행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50대 이상에서는 요즘 TV 광고 많이 나오죠. 소팔메토랑 옥사코사놀도 있고요. 아연이 왜 좋다고 하냐? 정액 내의 아연의 농도가 높으면 전립선이 건강하고 정자 운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아연이 결핍된 사람들 보니까 정자 수도 부족하고 운동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량을 늘리려면 아연이 최고예요 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셀레늄은 정자의 형태와 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요. 마카는 성욕을 높여주고 정액 퀄리티를 좀 높여줍니다.
아르기닌은 발기부전 약이랑 작용하는 기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과 소변 문제 있을 때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정액의 문제가 전립선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에 듣겠죠. 옥사코사놀, 지구력, 근력 회복, 피로 회복을 도와줘요. 테스토스테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질병상의 이슈가 없으면 이런 영양제들을 조합해서 한 2개, 3개 정도를 복용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수분 섭취, 정액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정액 만드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요즘에는 뭐 다들 2리터씩 잘 챙겨 드세요라고는 안 해요. 개인별로 수분을 흡수하고 노폐물로 만들고 배출하는 효율이 다르다 보니까 무턱대고 2리터씩 들이붓는 게 답은 아니라는 이런 합의가 좀 있어요. 근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커피 막 들이붓는데 물은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변 냄새도 심해지고 색도 이상하게 진해지고 소변 볼 때 아프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물을 잘 안 챙겨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럴 땐 적어도 1리터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양은 없어요. 정액을 잘 만들려면 잘 자야겠죠. 호르몬 세팅이 원활하게 되려면 밤 11시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7시간 정도 자는 습관을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정액량을 늘리려면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런 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호르몬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 뭐 불나고 있는 부분만 잠깐 불 꺼주면 되는 게 아니고 썩어가는 이 집에 있는 뼈대를 수리해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네랄들 이런 균형을 잘 맞춰 먹어야 돼요. 요즘 저탄고지나 중탄고지 많이 하시면서 간헐적 단식하면은 아주 좋아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요령이 없이 좀 제대로 못 따라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은 음식의 질을 잘 갖추는 데 노력하시고 하루 3번 밥 양을 좀 줄여서 드시고 밀가루나 면, 빵, 떡 이런 거 먹지 말고 간식 안 먹고 음주랑 흡연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정액 부족 원인이 생산 부족도 있고 사용 과다도 있다 그랬죠. 생산 부족은 이런 습관들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줄여야 돼요. 정액량에 이슈가 있으면 관계를 하시거나 자위를 하시고 한 3일 정도는 쉬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연달아 하시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 추세가 좀 됐다 싶으면 빈도를 조절해 볼 수는 있어요. 네, 보통 한 3달 정도는 유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양제랑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이 사상체질과 팔체질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한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활습관, 음식이나 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아요. 특히 남성 질환으로 오시거나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대원칙입니다. 뭘 더 하려고 하기 전에 나쁜 거를 줄이는 습관이 지름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대부분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먹어보신 경험이 다 있죠. 엄마가 사줘서도 먹고 와이프가 사줘서 먹고 선물 받아서도 먹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먹고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몸이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일 때는 볼펜 같은 걸로 대충 끄적끄적여도 티가 나겠죠. 그런데 몸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상태면 어지간한 낙서를 해도 티도 안 날 거예요. 이 말은 몸이 깨끗하고 좋을수록 영양제 반응도 좋다는 말이에요. 반대로는 몸이 어지러울 때는 영양제 같은 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반응이 뜨뜨미지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아이러니하죠. 부족하고 안 좋으니까 먹으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 무슨 제품들, 심지어 한약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시키고 즙을 내고 가공시킨 제품이나 약들은 위장에서 흡수가 되더라도 간이나 신장, 소장, 대장 이런 필터 작용을 거쳐야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미 장기들의 업무가 다 과포화입니다. 굳이 추가 업무를 더 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통 한 30대까지는 아연이나 아르기닌 복용하신 분들 반응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르기닌과 마카는 사람을 좀 탑니다. 먹고 얼굴로 막 열이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용이 과하다는 얘기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커뮤니티 글들을 좀 보면 아연, 마카, 아르기닌 먹으면서 운동을 좀 잘 챙겨서 해보니까 나는 아주 좋았다라는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광고가 좀 너무 많지만요. 40대 이상 되고 50대 넘어가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개인 편차가 더 심해져요. 3단계는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 몸은 훨씬 튼튼합니다. 고급 검사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MRI, 조영술, 혈액검사 같은 걸로 우리 수치에 실제로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한참을 몸에서 버텨주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티가 나는 거예요. 몸살 나서 몸에 막 힘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누워만 있어야 될 때 있죠. 이 상태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잘 쉬고 잘 챙겨 먹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문제는 요즘 사람들 뒷과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쓰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채우고 쉬고 충전하는 게 훨씬 부족해요. 간이 항상 몸살 나 있는 거죠. 신장 뭐 부신 당연히 힘들어하고 갑상선도 들어눕고 심폐도 도와줘야 되지. 위장은 염증에 막 상처투성이인데 거기다가 맨날 고춧가루랑 기름 같은 거 뿌리죠. 특히 성기능 관련 문제는 불균형 상태가 한참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순환 문제, 자율신경 문제, 호르몬 관련 문제들.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 더 젊은 경우들, 2단계에서 효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적절하게 생활관리 잘 해주고 필요한 만큼 영양제나 보조제가 좀 제때 들어가주면 시너지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는 경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맥진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의원에 가면 진맥하죠. 근데 손으로 하는 진맥은 환자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로 보실 수 있게 필요한 경우에 검사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정상인의 맥 모습은 이렇게 이뻐요. 위로는 보통 쓰는 거, 아래로는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성기능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장기만 뽑아라 하면은 신장을 말씀드려요. 전기는 신장에 저장돼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신장맥의 모습은 좀 불안해 보이죠? 밑으로 뾰족뾰족 못들도 박혀 있어요. 중간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하고 쭈그러들어 있죠. 부들부들 떤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고갈 신호예요. 밑으로 못을 만든다는 얘기는 염증 대처가 잘 안 되는 거고 허리 주변이 계속 묵직하고 무겁다는 얘기예요. 뾰족하고 쭈그러들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웅크려서 긴장하고 추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리나 무릎에서 시린 통증을 느껴요. 발기부전도 생길 수 있고 정액량도 부족해져요. 정액이 심지어 새기도 해요. 소변 힘이 좀 약해져서 쫄쫄쫄쫄 끊겨 나오고 보고 나서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저기 붓는 증상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의원에 오시는 성기능 환자분들 보면은 허리 멀쩡하신 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고생해도 폐 기관지 쪽이 약해지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림 보시면은 이 맥이 아예 늘러붙어 버렸죠. 다른 누구는 힘들면은 먼저 체해요. 똑같이 일을 하고 힘들어해도 사람마다 그 병드는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나눠서 도와주면은 더 쉽게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정액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자위를 하시고 나서나 관계를 하시고 나서도 본인 몸의 신호를 잘 체크해 보세요. 색이 좀 이상하다거나 양이 좀 부족해졌다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생활 점검도 꼭 해보시고요. 잘 관리하셔서 늘어나는 양만큼 우리 활력과 건강도 늘어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동 즐겨찾기 기능이니까 지나가시다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